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요즘 창업 현장, 즉 상권에 나가보면 의외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을 하시다가 이런 실패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이런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꼭 체인점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 이런 단순한 생각부터 버리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창업자 입장에서 내가 창업 형태를 정할 때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나을지 독립점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와 독립점의 중간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수 창업 형태가 나을지 이러한 개념 정의부터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체인점 같은 경우는 사실 1979년 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인점의 역사는 사실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같이 공동의 윈윈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참 너무 좋은 창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1979년 이후에 2008년 8월 1일부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좀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규제책과 내지는 활성화책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규제책 중에 하나로 나온 게 2008년 8월 1일부로 사실 나왔던 게 이 가맹거래사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가맹거래사업법은 지금까지는 이런 이 독립점들이 나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간판에 체인점 모집 이렇게 간판만 붙이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분점을 내면 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8년 8월 1일부터는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나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될 수는 없다. 즉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수익성이 어떤지, 그리고 개별 가맹점들의 투자 내비 수익성,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품이라든지 본사는 어떤지, 본사의 구체적인 이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 운영진, 경영진은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정보 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필해야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바뀐 게 가맹거래사업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브랜드만도 한 2,800개가량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 입장에서 과연 이 체인점, 이 프랜차이즈로 대변되는 이 프랜차이즈와 그 반대 개념인 독립점, 전수 창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음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맛의 가치, 맛의 핵심 가치를 내는 것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맛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즉 본사에서 핵심 소스를 공급한다는 차원. 독립점은 주인이 직접 만들어내는 이런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수 창업 역시 독립점과 마찬가지로 모점포에서 직접 배워서 내가 맛의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투자 금액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가장 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독립점은 프랜차이즈보다 최소한 많게는 50% 아니면 최소 20, 30% 절감할 수 있는, 전수창업 같은 경우는 독립점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중간 정도의 창업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업성이 검증된 프랜차이즈 쪽을 놓고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겠고요. 독립점 같은 경우는 초보자보다는 오히려 숙련자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마친 분들이 많이 노크를 하는 이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수창업 같은 경우는 독립점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초보자에게 있어서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직접 배우면서 하는 거고, 숙련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배워서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모든 사업 아이템은 위험성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즉 브랜드의 수명 곡선 자체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또한 독립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픈과 동시에 안정기에 들어가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 전수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제대로 비용을 지급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전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100%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50%만 받는다든지 70%만 받게 되면 오히려 전수의 신뢰도에 있어서 위험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브랜드 자체의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독립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모든 것은 나 혼자서 다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 내지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전수창업은 그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판매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판매점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편의점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편의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아무래도 24시간 꼬박 문을 열어야 되고 불을 켜놔야 되고, 하지만 독립점 같은 경우는 점주가 자의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상품의 사입이나 이런 품목도 점주가 자의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상품 사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 그다음에 전수창업은 그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실 어느 형태 하나 즉 위험성이 없는 아이템은 없습니다. 없는 컨셉은 없습니다. 즉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시장에서 좀 과열되는 기미가 없지 않습니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의 핵심 가치가 뭐고 그다음에 특히